밀가루로 반죽한 도우에 다양한 토핑을 얹어 만드는 음식, 이탈리아가 고향인 피자입니다. 비교적 들어가는 재료도 레시피도 간단하지만 이탈리아 정통 피자의 기준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데요. 한국의 좁고 후미진 골목에 자리한 식당에서 피자 본고장의 맛에 도전하는 젊은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열정식당은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이태원 해방촌. 몇 년 전만 해도 조용했던 이 동네에 이국적인 분위기의 식당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거주지와 상업공간이 자연스레 어울리며 해방촌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오늘의 열정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피자와 파스타. 이제 국민 음식이라 불릴 만큼 친근한 음식인데요. 흔하다면 흔한 음식이지만 이곳 피자 맛은 좀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Amato's pizza is the same as Napoli pizza. I've been to Italy many times and had the same pizza here in Korea as I've had in Napoli. It's really good, it's really delicious, really fresh ingredients. People are very nice here. Yeah, it's excellent. It's the best pizza in Seoul, in my opinion, definitely. 이곳의 피자 맛을 책임지고 있는 오너 셰프 김수만 씨. 피자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직접 반죽을 하고 피자를 굽습니다. 그런데 나폴리 피자라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피자가 나폴리 피자인 걸까요? 나폴리 피자 자체에 그 이름을 달 수 있는 규격이 있어요. 일단 뭐 화덕도 장적 화덕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크러스트 부분은 이제 고르니초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2cm를 넘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피자 가운데 부분이 0.3cm를 넘으면 안 되고요. 이태리산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 또 바질이라는 허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밀가루와 토마토 소스와 치즈와 그 바질이라는 허브가 잘 조화롭게 된 게 나폴리 정통 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 피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르게리타 피자는 1889년 나폴리를 방문한 마르게리타 여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이탈리아 국기와 토핑색을 통일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르게리타 피자는 모양은 쉽게 흉내낼 수 있지만 촉촉한 식감까지 따라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하죠. 한국에도 이렇게 화덕 피자를 현지식처럼 똑같이 하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자주 오게 됐습니다. 마르게리타에 이은 이곳의 두 번째 대표 메뉴는 알베르토란 이름의 감자 피자. 도우 위에 굵직한 감자튀김을 얹은 피자로 촉촉함과 바삭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김수만 사장이 직접 개발한 감자 피자는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 피자 자체가 저희 가게를 살리는 피자가 된 거예요.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판수로 보면 대략 한 달에 1000판 가까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번화가도 아닌 조용한 골목에 그것도 테이블이 7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식당. 하지만 손님들의 만족과 입소문은 그 이상인데요. 작지만 알찬 이곳의 성공 레시피를 한 조각 한 조각 들춰보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가장 먼저 식당 문을 여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수만 사장.
식당을 오픈한 지 4년째.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한다는 그의 철칙은 깨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깨끗한 식당에서 직원들을 맞이하는 것과 더불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매일 들어오는 식재료를 검수하는 일입니다. 가지가 좀 자른 것 같아요. 가지가 제가 요즘은 크게 잘 안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양이 좀 많이 나오게 뚱뚱한 걸로 많이 갖다 드린 거예요. 한 곳에서 4년째 거래를 했는데도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쓰시려고 하고 은근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루에도 한 2-3번씩 왔다 갔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가락시장도 하루에 2번도 왔다 갔다 해본 적도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 주셔서. 예. 수고하세요. 네. 가로수는 되게 맵다, 양파. 양송이 괜찮아? 네, 오늘 괜찮습니다. 또 깨끗이 털어라. 재료를 잘 손질하고 관리하는 일, 요리의 기본이자 맛의 시작입니다. 야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파스타도 하는데 파스타 맛을 내는 게 이 재료 맛이 이제 우러나서 보통 나게 되거든요. 재료가 맛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파스타에서 채소만큼 피자에서 중요한 건 도우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인데요. 뭐 별다를 게 있을까 하는 재료지만 이곳에서는 딱 한 종류의 밀가루만을 고집합니다. 저희가 쓰는 밀가루가 실제로도 나폴리 지역에서 거의 90% 정도 피자집에서 이 밀가루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같은 강력분 밀가루를 쓰더라도 훨씬 더 이 밀가루가 강성을 띠거든요. 아무래도 피자에서는 밀가루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태리 밀가루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리 정통 피자에 사용하는 밀가루와 치즈, 토마토 종류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수만 사장도 그 규칙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손님들에게 또 만족감도 드리고 저도 좋은 말 듣고 싶고 맛있다는 말을 듣고 싶고 해서 재료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님이 몰려드는 저녁 시간. 식당 안은 이미 만석. 기다리는 줄이 길어집니다. 2012년에 오픈해 한 해 한 해 소신껏 살아온 노력과 시간이 쌓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리부터 운영까지 제법 오너 셰프의 모습을 갖췄지만 사실 김수만 사장은 요리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그럼 이때 한번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싶은 욕심에 이제 여러 다양한 레스토랑들에서 일을 했었어요. 주방 보조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태리 피자를 하는 곳에 찾아가서 피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실직의 위기는 곧 새로운 시작과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잘 있나? 밥은? 밥은? 안 먹었어 아직. 아 진짜? 와서 밥 먹고 우리 새로 좀 만든 거 있거든 파스타? 그거 테이스팅 좀 해줘. 한번 잘 있나? 있어? 근사한 수트 차림에 한국말을 꽤나 잘하는 외국인. 이탈리안 친구 알베르토입니다. 토마토 소스로. 먹어볼래? 그러지 말해. 갑작스런 친구의 방문에 김수만 씨가 바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심해 만들고 있는 신메뉴를 친구 알베르토에게 맛보이고 싶어서입니다. 피자 메뉴 중에 해물을 이용한 피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핑이 해물이 들어간 피자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서 알베르토가 지금 가게 놀러 온 김에 한번 테이스팅을 하게 드려주세요. 포크랑 나이프 줄게요. 신메뉴 앞에서 두 친구가 설레어 합니다. 네, 식으로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봐. 간도 맞아? 간 완벽해? 그런데 둘은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그래서 알베르토가 처음 한국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저는 그 가게 이제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알게 됐죠, 2년. 쭉 일해 오다가 제가 가게를 오픈하면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저 초창기 때, 알마토 초창기 때 같이 일했던 친구예요. 진짜 완벽해. 완전. 그럼 이름을 뭘로 하면 될까? 이태리어로? 해물 들어갔는데. 그럼 페스카토라. 이곳의 효자 메뉴인 감자 피자도 알베르토의 이름을 따서 지을 만큼 이탈리아 출신 친구의 조언은 김수만 사장의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러니까 둘은 멕시코네 피자. 멕시코네 피자? 해물 들어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알베르토 피자 시킬 때마다 너무 기뻐요. 왜냐면 어느 정도 제가 직접 만드는 피자, 그 제 레시피이고 제 이름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기분이. 이곳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 연어 샐러드 하나, 알베르토 피자 하나, 토마토 파스타 하나요.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주방. 이 작은 주방에 4명의 요리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요리사들은 일주일 단위로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며 모든 요리 과정을 익힌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분업 속 협업은 손님이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입니다. 직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저희 가게가 작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회전이 많이 돼야 매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전이 빨리 되려면 음식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일을 분업화 시켜갖고 음식이 빨리 나가게끔.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김수만 사장을 포함해 6명. 규모에 비해 많다 싶지만 이 직원들이 있어 현재 안정적으로 식당이 유지되고 비전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가게가 2호점, 3호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제 가게처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전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 사장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곳을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다음 새로운 도전을 지금의 직원들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음식과 돈은 혼자 많이 먹으면 체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자기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직원들의 비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게를 하면은 나만 크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좀 자기 꿈도 펼치고 같이 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포화 상태의 기존 상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뚝심으로 돌파구를 찾은 김수만 사장. 바른 음식에 대한 소신 있는 생각과 직원과 함께 꿈꾸는 경영 철학이 지금의 맛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의 식지 않는 열정을 계속 응원합니다. 빗속을 뚫고 오늘의 열정 식당을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유통과 마케팅을 강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창업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최재섭 교수. 이 동네 해방촌 참 오랜만에 와봅니다. 1960년대에는 공세공장 밀집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고 그 이후에 미군 부대가 생기면서 미군을 비롯해서 여러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국적인 상점 그리고 이국적인 식당 이런 것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여기 오면 네네. 이탈리아 나폴리식 정통 피자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이 집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한번 좀 둘러보면은 뭐 굉장히 아담한데 그래도 분위기는 우리가 뭐 로마나 나폴리에 가서 뒷골목에 가서 볼 수 있는 펍 뭐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 달이 되면은 그 4년째가 됩니다. 4년째, 지금 이제 3년 넘어서 4년으로 가고 네, 있는 거죠. 4년 차인 거죠. 예, 3년, 5년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의미. 자영업자들이 3년에 폐업하는 비율이 한 46%. 5년이 넘어가면 폐업할 확률이 5% 아래로 줄어든답니다. 사장님 이제 1년만 잘 버티시면 롱런 하시는 거예요. 미리 축하를 좀 드려도 되겠죠? 버텨야죠. 어떻게 여기로 들어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가게를 오픈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아무래도 한국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외국 분들이 그 정통 이태리 피자를 좀 더 아시고 좀 좋아해주지 않으실까 해갖고 외국인 타겟으로 해갖고 제가 해방촌에 오픈하게 됐어요. 개업 첫날 매출 기억하세요? 네, 첫날에는 오픈 첫날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정확히 76만 원 팔았고요. 76만 원. 그리고 바로 다음날 14만 원 팔았습니다. 14만 원 팔았고 개업 첫날 그 매출이 어떤 지표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파세요? 일평균으로 따지면 한 150 정도. 150 정도.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매출을 올리고 계세요. 이 공간에서. 그러면 원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잡고 1년에 2만 원 주고 그 중소기업 규모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손님들한테 감사하죠. 정답, 모범 정답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수만 사장의 확고한 음식 철학으로 빚어낸 나폴리 피자의 맛. 이곳을 찾은 특별한 손님 최재섭 교수도 그 맛에 만족할까요? 자, 제가 주문한 나폴리 정통 피자가 나왔습니다. 주이시한 맛이라 그럴까요? 촉촉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이게 밀가루 음식인데 전혀 뻑뻑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들어갔어도 상당히 자기 맛을 느끼라고 하는데 그런 비결이 있나요? 실제 이태리 나폴리에서 먹는 피자를 제가 좀 구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토핑 피자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훌륭한 피자를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실제로 토핑보다는 이 도우 만드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더 충실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뭐 마케팅 이런 거 배우셨어요? 마케팅은 배운 적이 없고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안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즘 뭐 파워블로거들 불러갖고 음식 홍보하고 이런 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좀 입소문으로만 퍼지는 게 손님들이 느끼기에도 좀 진짜 맛집처럼 느끼지 않으실까 해갖고 마케팅을 전혀. 그런데 지금 뭐 말씀은 마케팅 안 배웠다 그러고 마케팅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는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정리를 안 했어도 몸으로는 체득을 하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다행히. 마케팅 고수가 바라본 오늘의 열정 식당 성공 노하우를 정리해봅니다. 자,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정통 이탈리안 피자집에서 성공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권에 얽매이지 마라. 상권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킬러 아이템, 즉 킹핀 전략이 필요하다. 킬러 아이템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정직하고 거기에 승부를 걸어라. 세 번째,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마케팅 노하우에 휩쓸리지 말고 나한테 딱 맞는 마케팅을 채택을 하라.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권에 갇히지 말고 상권을 창출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오늘의 성공 노하우였습니다.